저는 지금 성남시 분당구 전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TMI로 말씀드리자면 사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개꿀이다. 나는 원리금 갚느라 장난 없는데 넌 되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 역시도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과한 집에 살고 있어서 큰 짐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자 낼 때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소리, 교과서 같은 소리, 성경 말씀 같은 소리만 해대는 놈이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지 자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의 현 상황이 어떠냐고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열나 창피할 것 같아요. 부끄러운 면이 까발려질 것 같은데 왜 좋지 않은지 영상을 같이 잘 복귀해 보시고 각자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 시간이 되면은 이 영상의 역할은 끝났다. 내가 혹시 아이가 없거나 맞벌이를 하고 있거나 거주 비용으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 신혼부부시거나 아니면 솔로이신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을 바로 꺼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아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뭔가 되게 과한 느낌이 들고 지금 현재 외벌이 직장인이다 라고 하시면은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기준은 22년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수당이 나오는 시기이면서 그 기간 동안에 월급은 한 420에서 430 정도의 실수령이 찍혔습니다. 양학근무하면 한 450까지 나오긴 했는데 노멀하게 430으로 한번 1년 3개월의 소득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 100만원 정도의 육아수당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110만원 정도 되는데 10 얼마는 와이프한테 쌈짓돈으로. 그럼 3개월을 제외하고 1년 동안의 소득은 약 53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에서는 육아수당으로 당시에 7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현재는 아이 한 명당 100만원으로 올랐죠. 그래서 1년이 지난 현재도 50만원 정도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1년 3개월 동안 저의 소득은 약 600만원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생활비가 2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생활비에는 아기의 육아용품, 의류, 이유식, 보험, 저희 식비, 아내 보험, 그다음에 청약 등과 같은 아내 고정비, 용돈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 고정비와 용돈이 한 80만원 정도. 고정비에는 폰비용, 보험, 대출이자, 유튜브나 칼럼들, 각종 구독료가 고정비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는 옷을 진짜 1년 동안 거의 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입었던 거 계속 입었던 것 같고 솔직히 필요도 없었고 옷까지 사기에는 이 생활비 250만원이 너무 빠듯했어요. 예산이. 그렇다고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 옷도 거의 물려 입었던 것 같아요. 처형네 조카의 옷을 좀 많이 물려 입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00만원에서 250을 빼고 80을 빼면은 270만원이 남죠? 그럼 이게 순수 돈이냐? 아니죠. 현재 지금 전세를 5억 6천에 살고 있습니다. 22년 9월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당시 전세금이 거의 최대치에 찍혀 있을 때 저희가 전세를 계약을 했어요. 제가 집을 알아보고 전세 계약을 할 때가 금리가 2%대였습니다. 금리가 뭐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 많이 올라가봤자 3%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아내가 조금은 편한 환경에서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전세금이 과한 집을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월 160에서 170 정도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비까지 하면 거의 200에서 210만원 정도를 매달 거주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나도 대출받고 원리금 그 정도 낸다. 뭔 개벽다구 같은 니 혼자 패배의식 갖고 얘기하냐? 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원금까지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원리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때 어느 정도 빚이 갚아졌을 거고 그러면 그 해당 금액에 대한 돈을 모으게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억을 4% 이자로 30년 담보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갚아 나갈 때 2년 동안 원리금을 낸다고 치면은 매달 60만원 정도를 원금으로 갚는 셈이 되니까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440만원을 모은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순수하게 5.6억에 대한 이자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5.6억을 회사에서 보증금처럼 내준 거고 저희는 보증금에 대한 월 이자 비용 그거를 월세처럼 낸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제 곧 만기가 되는 시점인데 굉장히 짜치는 시츄에이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네 사정이지. 그거 네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잖아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으니까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지방에 똥볼을 차버렸죠. 그래서 돈이 없었으니까 이게 제가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인 겁니다. 금리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관리비가 저 정도로 나갈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죠. 계산 실패인 거죠 완전. 집값을 그 정도 낸다고 했을
했을 때 60은 남는다. 그럼 이거 모았을 거 아니냐? 15개월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900은 모았겠네라고 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뭐 저희 그래도 명절에 뭐 양가 용돈 20씩 드린다고 했을 때 80만 원 나가리 되고, 경조사가 작년 한 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했을 때 100에서 120만 원은 쓴 것 같아요. 여기에 자동차 관리한다고 뭐 엔진 오일, 브레이크 등등 교체를 했을 때 작년에만 한 50만 원 쓴 것 같거든요. 그럼 러프하게만 쳐도 650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3개월 동안 650을 모은 걸까요? 그 기간 동안에 청주 역전세가 4천만 원이 났습니다. 다행히 청주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그 여윳돈이 있었어요. 1,000얼마 정도가 있어서 마통까지 좀 해가지고 어찌저찌 잘 막았습니다. 1년 3개월 동안의 저의 상황은 아주 보기 좋게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금리는 아직 거의 떨어지지 않아서 월에 한 150 정도는 꾸준히 좀 내고 있고, 육아수당도 이제 안 나오죠. 그리고 울산 역전세까지 나는 바람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한 4천만 원 정도를 더 받아서 총 제 상황은 마이너스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는 상황이네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패착 요인이 뭔지 한번 돌이켜 봐야겠죠. 이런 거를 복귀 안 하면은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한번 돌이켜 볼게요. 일단 먼저 뭐 좀 마시고. 밍미해. 나갔네. 네. 그래서 패착 요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금리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의 그런 경제 기사나 경제 뉴스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읽어봤다면 그렇게까지 무리한 집은 고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멘토님께서 얘기하신 거로 주거비가 본인 소득의 15% 이상 되는 집을 선택을 하면은 돈 모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월 소득이 600이었으니까 15%라고 하면은 저는 9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집은 고르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2배 가까이 되는 집을 거주를 했던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 집을 고를 때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그렇게까지 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네, 이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예상 가능한 지출을 미리 좀 떼내서 관리를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생신 아니면 명절 때 드리는 용돈이나 아니면 경조사비나 차량 유지비, 뭐 보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따로 모으는 돈 말고 이렇게 저수지 통장처럼 빼낼 수 있는, 파킹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놨다면 모으는 돈은 따로 있고 거기서 이제 나가는 돈 따로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돈 모으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아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일찍 복직했다면은 더 좋았을 건데 이거는 평생 욕먹을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내하고 야식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조회수가 잘 나오면 한번 다시 얘기를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조회수 안 나와도 다룰 거예요. 증거 영상으로도 남겨야 되니까. 아무튼 제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아무튼 저와 비슷한 상황에 외벌이이신 분들, 그리고 거주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가는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도 보는 사람만 보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